가드 플레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크게 뭐 한 두 가지 정도 있겠죠. 스윕 하거나 아니면 서브션 하거나. 그거 말고가 없어요. 또 있나? 스윕하고 서브션인데 주문은 내가 이제 가드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서브션 한다고 치자고요. 예를 들면은 내가 라쏘를 잡은 상태에서 오므라이스를 한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잡아서 올라간다고 봤을 때 내 가랑이에서 골반이 상대방 겨드랑이까지 올라가야 되고 발은 상대방 머리까지 올라가야 되고 위로 가야 돼. 네? 또 트라이앵글을 들어간다고 봅시다. 오, 스파이더가 돼서 트라이앵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내 가랑이 사이가 상대방 겨드랑이까지 쭉 올라가서 다리는 머리 위로 올라간 다음에 차야 되죠. 안바 간다고 한번 봅시다. 안바 가는 상황도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안바를 간다 그러면 잡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가?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다리가 상대방 머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저기 가랑이 사이가 겨드랑이까지 가죠. 대부분의 서브션을 가드에서 할 때는 비슷해요. 다리가 상대방 겨드랑이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. 가랑이 사이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.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면은 리스크가 커요. 만약에 내가 트라이앵글을 힘차게 잡았어. 근데 얘가 이거 잡고 옆으로 막 제꼈어. 이게 초보자들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. 안바를 잡았어. 그 상태에서 안바를 잡았어. 찍어 누르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패되는 경우에 리스크가 좀 많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친구가. 맞아요. 근데 오늘 유심히 7시 뭐 하는 거 봤는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. 반면에 스윕을 한번 봅시다. 스윕. 제가 뭐 칼라인 슬리브 가드에서 트라이팔 스윕을 한다. 이렇게 해서 넘겼다. 다리가 다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죠. 만약에 형태에서 뭐 라쏘 스윕을 한다. 다 겨드랑이 아래쪽에 다 있죠. 그 다음에 스파이더 스윕은 조금 상황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 상태에서 넘겼을 때 아니면 이렇게 넘겼을 때 상대방 팔 위에 얹어져 있긴 하지만은 발이 돌려져 있어서 좀 비교적 안전한 상태고 벨라이버 상태에서 스윕을 한다. 다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죠. 왜 그러면은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리스크가 좀 줄어요. 확실히 패스 당하지는 않아요. 예를 들면은 벨라이바 상태에서 딱 했는데 상대가 손을 찝었어. 그런 다음에 다시 중심을 잡았어. 이렇게 해도 나는 다시 가드 잡으면 돼요.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너무 자기가 만약에 드릴을 많이 했어. 한 3,000번 이상 했어. 예를 들면은 나는 스파이더 가드에서 트라이앵글 뭐 3,000번 너무 많아. 300번 했어. 난 기가 막히게 자신 있어. 그럼 해야죠. 근데 해야 되는데 리스크는 안고 가야 된다 이거지.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. 자, 리텐션이 안 되면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다시 가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마시라고. 그럼 뭐부터 연습을 해야 돼? 리텐션 연습 먼저 해야 돼요.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 때 다시 가드를 유지하고 저 상황에서 가드 유지하고 연습을 좀 해놓고 그냥 처음부터 이제 성공할지는 못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빨리 리텐션에서 다시 가드를 세팅을 해야지 어설프게 덜 그런 다음에 호딱 제껴주고 그런 다음에 패스하고 그 다음에 버둥버둥해갖고 보통 가드 플레이에서 바로 서브미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밑에 깔려서 탈출 연습도 별로 안 좋아하죠. 안 좋아한다고. 자기는 맨날 위에 있을 줄 알지. 아니에요. 그러지 마시고 연습을 하실 때
이제 가급적이면은 안정적인 플레이를 먼저 배우시고 그리고 연습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잘 됐을 때 상대방의 신경이 수입을 방어하는 데 집중을 했을 때 그때 서미션을 카운터로 빡 들어가 줘야지 대놓고 나는 당신 트라이앵글 걸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바보가 아니면 그게 걸리냐 이거지 안 걸려요. 그래서 전 할라이즈가 그나마 좀 편하니까 잡아놓고 스윕 걸로 상대방 다리 잡고 막 이렇게 패스하고 이게 스윕하려고 시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다고 하면은 중심 이제 상대방 관심이 밑에 있을 때 위를 카운터로 가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. 예. 근데 이렇게 걸고도 실패할 수 있겠죠. 상대방이 반대로 제꼈으면은 리커버리하는 게 연습이 됐다고 하면은 괜찮죠. 근데 그랜비를도 못하고 다 하는데 그냥 욕심이 있어갖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그 다음에 안정적인 플레이 먼저 익숙하게 만들고는 그 다음에 좀 더 익숙해지면은 다음 단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간단한 거 아주 쉬운 스윕 스파링 할 때 진짜 많이 나와요. 많이 나오고 원리를 알면은 이제 넘기기 편한 것들 몇 가지만 연습을 할게요. 한 서너 가지 될 것 같은데 우선 트라이파 스윕이에요. 트라이파 스윕 가장 쉬운 거부터 할 겁니다. 상대방이 서 있고 나는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자, 이 상황에서 손 왼쪽고 발목에 이렇게 딱 걸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무릎 아래는 이런 이거 연습할 거예요. 상대방이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일자로 맞춰줘요. 맞춰주고 난 다음에 손 딛고 편하게 쭉 가서 쭉 당겨요. 그 다음에 밀어서 넣어드리는 한 가지. 자, 비슷한 건데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리를 뒤로 빼줘요. 이렇게 넘기기 힘들거든. 이렇게 되면은 이 다리가 멀기 때문에 넘기기 힘들어요.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다리 걸고 난 다음에 내가 살짝 돌아요. 그 다음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번에 반대쪽 다리에 대놓고 자 걸고 그 다음에 짚고 돌면서 걸고 넘어뜨리고 요거부터 연습을 하고 다음 거 하겠습니다. 자, 박수. 하나, 둘. 됐나? 다음 손으로만 할 거예요. 발 안 쓰고.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일자로 서주고요. 자, 이번에는 양손으로 뒤꿈치 잡고 아까 전에 발목으로 이렇게 걸었잖아요. 양손으로 뒤꿈치 잡고 내 여기 어깨로 무릎 여기 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. 그 밑에 의사 선생님이 망치로 툭툭 움직이는 그 자리 어깨를 밀 거예요. 이쪽 어깨로 여기 밀어도 되고 이쪽 어깨 여기 밀어도 돼요. 보통 근데 머리가 바깥으로 빠지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하니까 자 이쪽 어깨를 대각선으로 잡고 뒤꿈치 잡고 자 허벅지 위로 잘 안 넘어가요. 정강이 슬개골 더 밑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넘어뜨릴 거예요. 다시 그러면 그냥 무릎 꿇고 하면 돼요. 잡고 이렇게 이번에는 미안해. 다리가 하나 뒤로 갈 거예요. 뒤로 이 상태. 이 상황에서는 자 무릎을 한쪽만 잡고 밀어도 넘어지는데 일로 들면 발을 버틸 거 아니에요. 이쪽으로 밀어줘요. 다시 잡고 너무 세게 하면은 다치니까 부드럽게. 이번엔 반대쪽. 머리가 바깥으로 빠지니까 이걸 이쪽 어깨로 잡고 이 다리 있는 쪽. 일로 밀면 안 넘어지겠죠? 다리 없는 쪽으로. 요거까지 또 연습을 하겠습니다. 하나, 둘. 네, 두 발이었죠. 자, 이번에는 방금 전에 했던 거는 두 손으로 맞췄죠. 네. 자, 이번에는 한 손은 한쪽은 다리, 그 다음에 한쪽은 발목, 한쪽은 손으로 잡을 거예요. 하나는 발목, 하나는 손목, 그 다음에 발로 밀어줄 거예요. 발로.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견고하게 다리 못 움직이게 잡아주는 다음에 살짝 밀어서 요거 드릴 거예요. 손 이거 잡아도 내가 안 잡아도 돼요. 이거는. 네. 그냥 원리만 알면 돼요. 잡아놓고 난 다음에 밟아서. 근데 이제 이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
이제 왜 이거 하는지 마무리 해드리고 스파링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. 해보니까는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. 자, 며칠 전에 수업할 때 제가 이야기를 우리 밴드에다가 이제 링크 올려드렸는데 그 크리스킴 그 가드의 이해였나? 가드에 대해서 세미나 30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. 되게 잘 배웠어요. 자, 그냥 손으로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요렇게 축이 있고 요렇게 해석선 라인이 있는 요 축이 있다고. 지금 넘어뜨린 거는 다 이쪽 방향으로 넘긴 거예요. 이쪽 방향. 근데 자 이쪽 방향으로 넘길 때 다리가 움직이면은 안 넘어지겠죠. 그래서 다리를 못 움직이게 한 거는 두 손도 있고 두 발목도 있고 하나 손목 하나는 손 하나는 발목 이렇게 받쳐갖고 이 친구를 이제 요 못 움직이게 하고 이쪽으로 밀어서 이제 엉덩방아 찍게 만드는 거죠. 방금 전에 연습했던 세 가지 타입은 아무 가드에서는 다 쓰여요. 뭐 델라이버 가드, 뭐 칼라인 슬브 가드, 뭐 리버스 델라이버 다 통해요. 다. 그냥 알고 있으면은 아무 때나 다 그런 상황만 나오면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다 넘어갑니다. 어깨 같은 경우는 딥하프 가드 아니면 터틀 상태 아니면은 뭐 하프 가드 상태에서 넘어뜨리는 것도 다 되고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.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다리가 하나 뒤로 빠져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. 그러면은 이 친구를 넘어뜨리려면은 방향을 아까 전에 이렇게 넘어뜨렸잖아요. 이렇게 넘어뜨리면 힘들겠죠. 축이 바뀌었잖아. 이 사람 뒤꿈치하고 뒤꿈치 연결하면 이렇게 되면 이쪽 구슬대 축은 이쪽이라고 이쪽. 근데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민다. 그러면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움직여서 이거 안 넘어져요. 네.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었어. 이렇게 있어.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내가 밀어. 안 넘어져요. 근데 내가 여기서 내 엉덩이를 살짝 바꿔서 이 방향으로 지금 원래 있던 방향보다 상대방 90도 방향 이렇게 넘어지면은 잘 넘어지게 되겠죠. 이거 원리를 알면은 나중에 스파링 할 때 되게 혼전 상황, 스크램블 상황에서도 좀 다양하게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. 자, 이게 왜 잘 되냐면은 손을 못 띄어요. 뒤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엉덩이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상하게 되면 이미 이제 엉덩이는 떠 있다고 해도 넘어진 거나 거의 다름이 없죠. 다른 거는 다른 수익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튼 요 원리를 좀 이해를 하고 하는 거고 반대도 있어요. 반대는 다음에 한번 날 잡아서 수업을 할게요. 이렇게 서 있을 때 일로 넘어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일로 넘어뜨리는 것도 있어요. 자, 일로 넘어뜨리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예고편만 보여주면은 그냥 넘어뜨리면 손이 가만히 안 있겠죠. 이렇게 있으면 손 딱 쥐겠지. 안 넘어진다고. 근데 내가 이 손을 잡아서 이렇게 잡았어. 이렇게 두 개를 딱 잡았어.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이렇게 넘어뜨리면은 이게 부르겠죠. 근데 이것도 만들 거예요. 이것도 어떤 가드에서도 다 써요. 이것도 보면은. 그래서 나중에 오늘 같이 좀 날이 좀 잡혔어요. 초보분들이 많을 때 나중에 수업을 다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념 정리에 하나 간단한 거 했고요. 나머지는 이제 스파링하고 기초교육 하실 분들 저쪽에서 기초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 치고 마무리. 하나, 둘.